이 지문은 재작년에 그냥 발견이 우연히 됐던 어떤 문제풀이 흐름인데요. 약간 극약 처방처럼 제가 썼었던 지문인데, 그 5월 특강 예고됐었던 문서를 본 학생은 알겠지만, 정규반은 오늘부터 이제 유평 대비 특강으로 3조 완성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극약 처방을 언제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촉이 되게 좋고 감이 되게 살아있거든. 오늘 하는 게 최적이었어요. 오늘 할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업 시작할 건데, 오늘 이 지문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극약 처방이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6페이지 지문 보면은 외부성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넘겨서 12페이지 보시면은 상대성 이론 지문이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우연찮게 좀 발견이 된 지문인데 뭐냐면, 비교를 딱 해보세요. 6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정보량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비슷하게 걸리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별 얘기를 안 하고 풀어봐라고 하면요, 보통의 학생들이 비슷한 풀이 시간대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9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2학년도 언어 영역 시절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아니고요. 1교시 언어 영역 시절이요. 그 시절의 지문 딱 보이죠? 연결했다는 거. 일단 여기서 똑같이 외부성에 대한 정의의 예시를 들어주는데, 지금 재작년에 출제됐었던 EBS 지문에서는 외부성에 대한 정의 예시로 6페이지에서는 화해업자와 양봉업자의 예시가 나오지만, 2012학년도에 출제됐었던 것들은 양봉업자와 과수원 보이죠?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그리고 9페이지랑 6페이지를 비교해봐요. 정보량 차이 보여요? 4배 차이다. 4배 차이. 야, 이거 어떻게 같은 시험이냐? 여러분 눈으로 봐요. 봐봐. 이게 2012. 이게 요즘 수능. 심지어 한 장 넘겨야 돼. 아니, 이게 같은 시험이에요? 같은 시험이냐고. 저 화내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고객님들을 좀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시험이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같은 시험으로 생각을 할까? 얘랑 얘가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수학 1, 2, 3, 4번하고 30번 혹은 21번 킬러 문제가 성격이 같다고 묻질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수학을 선택을 했는데 1, 2, 3, 4번을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버리는 학생은 없어. 근데 30번, 21번은 1등급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즘 수능은 이렇다는 거야. 일단 분량으로 봐도 체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게 극약 처방이라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지문을 꼭 9월, 10월에 다뤘었어요. 이유는 내신 끝나고 혹은 구평 끝나고 막 애들이 원서 접수하고 자소서 쓰고 오면은 마탱이가 가요. 그래가지고 막 감을 다 놔버려. 그래서 풀라 그러면요, 막 15분, 20분 걸려도 틀리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0월까지, 9월까지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 고객님들, 그 시절에 제가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꼰대처럼 가르치죠. 잔소리 막 하죠. 그러면 희한하게 그 뒷지문이 시간이 한 40%가 줄어요. 그러니까 평균 15분 나오던 애들이 갑자기 평균 8분, 9분 컷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있어.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이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경제 피지컬이 좀 더 있고 과학기술 피지컬이 좀 더 약한 학생은 그 체감이 덜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과학기술이 좋고 경제가 약한 학생은 좀 덜 될 수 있는데, 9월, 10월이면 이미 수업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체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잖아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하거나 구평을 치거나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약간 감을 놓은 그 시점에서 막 14분, 15분 걸리던 학생들을 놓고 한 소리 동안, 1시간 동안 수업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잔소리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14, 15분 애들이 8분, 9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재작년, 작년 그랬는데 저는 올해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장 강의 지방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지금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 진짜 우리 고객님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라이브 비대면으로 듣는 학생들 평균 시간대가 제일 짧아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게 맞다는 얘기인 거지. 현장 강의를 와서 평소에 현장 강의 공부하듯이 수업 4시간, 3시간 듣고 땡! 이래버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야, 월요일날 학교 출근하면, 죄송해요. 월요일날 학교 등교하시면, 그날 해야 될 게 생기고, 화요일 되면 저녁에 또 가라 학원이 있고, 수요일 되면 그날 또 인강 듣기로 한 게 있고, 목요일 되면 과외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들어오는 특히 라이브 비대면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계속 제가 귀찮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뭔가 의식이 계속 깨어있는 거야. 이게 국어라는 과목은 특히나 약간 탐구 같은 수학 같은 지식 기반의 과목들과 달리 기능적인 측면이 세고 그래서 계속 어떤 감각적인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있으면은 감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평소에 계속 긴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썼잖아요. 관리 도구들을. 그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지금처럼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12분 정도에 풀더라고요. 단과 현장 강의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는 걸 보니까 10분 내로 컷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저는 감사드려요. 힘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 텐데 제가 자꾸 극약처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감을 좀 못 잡고 계시거나 자꾸 자기가 자기 힘으로 글을 읽으려고 들어가면 깨진다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감을 잘 잡고 계신 고객님들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고객님들 잘 들으세요. 지문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문 보지 마.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지문 보지 마. 문제 풀라고 할 때만 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이해를 하세요. 자꾸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 그 얘기 어디 이거였어? 이러지 마. 아시겠어요? 풀이 과정 그냥 따라오세요. 뭐 문제 있어요 지금? 풀이 과정 그냥 따라오세요. 오케이? 제 수업 이해 따라오세요. 필기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하나의 지식체계 확립을 하고 사고 과정을 체계를 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질문 설명 들어갑니다. 1단락의 외부성에 대한 정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2단락에서는 초반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성 문제의 원인, 즉 사회적 체적 수준보다 과대가소한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시도 당연히 들어주고요. 근데 솔직히 2단락 후반부가 좀 이해가 되시는 분, 저 설명 좀 해주세요. 2단락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솔직히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지금. 자, 봐요. 자, 경제학자들에게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가가 지급되지 피해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즉 외부성 자체보다는 사회적 체적 수준, 환원하면서 다시 한번 받았죠. 그럼 봐봐. 이유가 사회적 체적 수준이고 환원으로 받았으니까 그게 다시 한번 사회적 체적 수준이에요. 과다가소화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 오염물질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사회적 체적 수준보다 많게 일어난다. 뭔 소리일까 이게? 피해가 많다? 피해가 많다잖아. 그럼 그게 공장의 이익이 어민의 피해보다 크다? 뭔 소리지? 좋다는 얘기인가? 잠깐만. 오염물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문을 완전히 소화해놓고 들어오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문 그냥 쭉쭉쭉 순서대로 뚫을 때는. 이해됐어요? 자, 나중에 설명할게. 어쨌든 1단락 외부성 정의했어요. 2단락에서 외부성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은 중요한 건데 사회적 체적 수준보다 가다가소화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문을 개체성 미토콘드리아 지문에서 똑같은 구조를 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체성 미토콘드리아 지문도 4단락에 이게 공생발생설인 근거가 2개 있었고요. 5단락에 공생발생설인 근거가 4개 있었는데 6단락에서는 여기서 하나 끌고 오고 여기서 하나 끌고 와서 세팅을 딱 하고 흐름을 이어간단 말이야. 얘도 그래요.
필기하지 마. 그렇다면 외부성과 박스 1 단락 주제, 사회적 체제적 수준, 박스 2 주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라고 하면서 그 대답, 코즈가 대답을 해주자. 주제 세팅 보이죠? 일로 와. 1단락의 외부성, 2단락의 외부성 문제의 원인, 그게 근데 어그로 끌리시면 안 됐던 거고, 3단락 초반부에 야, 그 관계 뭐야? 그래 주제야. 코즈의 생각이 그래 주제야. 세팅 끝. 그러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냐? 그러면 주제는 코즈의 주장 세팅인데 그 정리는 두 가지 함이구나. 1번, 2번이 그래 주제 세팅이 됐구나. 그래서 T1, T2 주제 세팅인 거예요. 그게 4단락 상호성, 5단락 재사건 획정이라고요. 이렇게 잡으셨어야 돼. 그리고 7단락 A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갑자기 법경제학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코즈의 정리는 지금까지 세팅을 했잖아. 법경제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주제가 하나인가? 얘기했죠. 주제가 두 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테마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이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1, 2, 3단락은 보이죠? 9페이지 보면. 기출 연계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는 거야, 사실은. 거기에 주제 흐름을 코즈의 생각으로 덧붙이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흐름이 끊기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외부성의 정의. 자, 내가 꽃을 키웠어. 옆집에 사는 양봉업자가 이득을 봤어. 그렇다고 내가 돈 내놓으라고 안 해. 또 내가 공장을 해. 옆에 있는 어민이 피해를 봤어. 그렇다고 내가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 이게 외부성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외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체적 수준보다 과대가소한 게 문제라는 건데 그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시가 이해되지만 그냥 얘네만 떼놓고 보면 뭔 소리지 싶다고. 그러면 흐름을 잡아야지. 3단락 초반부에 그러네 역시나 1단락, 2단락은 하나의 도입, 포석, 주제 세팅.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둘의 관계 어떻게 돼? 코즈가 대답할게. 노벨상 수상자가 대답할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외부성이 어떤 영향을 줄 때는 재산권 획정을 하면 좋대요. 뭔 소리지? 그래서 봤더니 4단락 초반부에 코즈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어. 첫 번째, 상호성. 두 번째, 재산권 획정. 됐어요? 그럼 끝난 거야, 글이. 왜 6단락이 달라붙어 있냐?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건 비현실적이야. 너는 거래 비용이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현실에서 거래 비용이 없니라고 예상 가능 반론을 준다고. 재반박했죠? 알아. 아는데 비현실을 가정해서 현실에 도움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갈릴레오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뭔 갈릴레오가 나와. 경제 설명하는데. 자, 잘 들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논리 수업 지문을 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피디교육을 갔어. 많이 걱정했어요. 떨어져 나갈까 봐. 이해 못해서. 근데 다행히도 뇌는 쥐가 나는데 자면 계속 그 생각이 난대. 난 감동받았어요. 우리 고객님들 진짜.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고. 정말 감동받았어. 잘 들으세요. 저번 주도 얘기했죠. 논리가 뭐냐?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게 논리예요. 즉 사고방식이라고요. 사고방식. 그래서 말이 존나 통한 애들은 논리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사고방식이 그릇됐다야.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능 국어에서 쓰이는 사고방식이 뭔지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수능 국어 논리라고 제가 명명할게요. 그럼 여기서 쓰이는 수능 국어 논리는 뭐냐? 근데 이건 사실은 논리학에서 쓰이기도 해. 유추의 방식이 쓰인 거예요. 유추. 유비추론의 줄임말. 유비. 비슷한 것으로서 미루어 생각한다. 유비추론. 오케이? 그러면 갈릴레오 물리학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중력부력 항력이 작용을 했죠. 자, 근데 질문. 중력부력 항력밖에 작용하지 않았어? 저기 선풍기 틀어졌거든요. 그쵸? 그럼 중력부력 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지? 그쵸? 또 뭐도 있을까? 글쎄, 인력 같은 거, 혹은 뭐 핵력 같은 거, 미시세계에 관련된 수많은 힘들도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비현식을 가정해서 현실의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거래 비용은 현실에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없다고 가져온 비현실인 거 오케이. 하지만 그럼으로써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 라고 재반박을 한 거라고. 이런 논리, 이런 사고방식을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정립을 못했더라고요. 가르치는 분들이 없으셨겠죠. 저 같은 셰프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고급 요리로 우리 고객님들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단락으로 넘어가는데 7단락은 법지문이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알겠어. 재산권 획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어떻게 획정해야 돼? 아무나 줘보자. 야, 그럼 법 질서가 개판되잖아. 야, 그럼 법적 정당성한테 줘봐. 야, 그럼 이율배반적이야. 왜 이율배반적인지는 난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구조 잡으면 이렇게 잡혀요. 야, 그럼 효율성 있는 쪽에다 줘. 야, 다른 가치는 없냐? 아, 그럼 그것도 고려해. 라고 7, 8달락은 흐름이 있어요. 깔끔하게 털려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로 올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상호성을 표로 처리해 보세요. 오케이? 표로. 이거 10초면 표가 처리가 되거든. 진짜 간단한 표야. 근데 여러분이 자꾸 4단락을 줄글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단락을 표 처리하잖아요. 그냥 개깔끔 완전 간단하게 답 나옵니다. 그리고 통념 비판이거든. 그럼 하나 더 질문은 뭐냐? 코지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어민이 잘못이냐는 거야.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 문제의 원인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공장한테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라 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 왜 거기서 고기를 잡냐고. 그 행위가 문제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 의도가, 코지의 의도와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어민 잘못이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구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팅을 한 건지 구조를 다시 한번 4단락 빡세게 잡고 상호성에 대해서 표를 그려보세요. 줄글로 쓰는 것보다 표 그리면 깔끔하게 끝나. 오케이? 첫 번째 그거. 자,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외부성 문제의 원인은 재산권 획정이 안 돼 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얘를 획정해주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산권을 획정해주면 외부성이 내부화되면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협상과 계획이 아니라 계약. 협상과 계약을 하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장이야. 강물이 내 거래. 그러면 어민들한테 아예 거기서 물고기 잡지 마요 하고 내보내버리면 해결이 되겠죠. 반대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강물이 자기 뜰 거야. 그럼 공장한테 나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봐봐. 공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물고기 잡는 걸 저희가 100% 보전을 해드릴게요. 다른 동네 가서 사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까지 내신 매출, 연매출을 매년 드릴게요. 라고 협상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민 입장에서는 야, 나 놀면서 돈 벌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협상과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내가 필기 시간 다시 한번 30초씩 3컷 드리고 30초 더 드려 상호성 표 그릴 거예요. 2분 뒤 시작합니다. 필기하시고 상호성 표
2분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 들여다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 이해해 주세요. 필기. 제 설명 이해해 주세요. 자, 봅시다. 지금 4단락이고요. 두 가지 함의, 첫 번째 함의는 뭐냐면 상호성 얘기를 하고요. 쭉 봤더니 그 다음, 자, 또 여기서도 보면 상호적 성격이다. 이런 문구로 피력했는데 이 개념이 상호성이다. 상호성의 정의다. 4번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 왜 그게 A한테 해란 얘기야? 이해가 안 되잖아. 야, 내가 얘를 패. B가 해를 입었어. 근데 내가 이걸 야 때리지 마. 멈춰. 그랬더니 내가 해가 된다고? 뭔 소리지?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줄글로 처리하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알겠어요? 그럼 뭐냐? 이거를 정보 구조화 또는 정보 간의 관계 세팅을 딱 해봐야 되고 제일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표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간단히.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지금. 자 봐.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정의해서. 두 경제주체 A, B가 있고요. 대칭적이야? 뭔 소리지 대칭적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이익이 A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 B의 이익 감소. 아하. A한테 이익이면 B는 이익 감소구나. 이해됐어? 반대로 A한테 손해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이득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논리다 논리. 여러분 그 좋아하는 논리. 수학이야.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A한테 뭔가 이득이 되거나 이득도 손해도 없거나 손해가 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B한테도 이득 아무것도 없어 손해야. 세 가지 9가지 경우가 사실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봐봐. A랑 B랑 거래를 했다고 치자. 둘 다 윈윈, 둘 다 좋을 수도 있죠. A한테 좋고 B한테 손해일 수도 있죠. A한테는 좋은데 B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을 수도 있죠. 손해도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A한테는 손해인데 B한테는 좋거나 그저 그렇거나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면 둘 다 이제 박살나는 거고. 이해됐어? 이 수많은 경우에서 9가지 중에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외부성, 상호적 성격이라고 정의한 거라고요. 그러려면 이게 보이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까지 생각해서 된다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해야 되는 거고 정보 처리 어떻게 한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더 따라오세요. 더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표 같은 거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빡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지문이 나오고 안 풀리는 지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구조 그리고 구조도 자꾸 해봐야 돼.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구조도 어떻게 잡아요? 아니 지금 수업 시간 내내 했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구조도를 전혀 못 잡겠는 학생들은 일단 수업을 계속 소화를 해야 돼요. 회독을 해야 돼요. 원론서든 수업이든 보충 영상이든. 그러다 보면은 한 단락 단위로 조금 작은 단위로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해보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구조도 잡았는데 맞나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옛날 복습이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옛날 지문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구조도 잡아보고 원론서 필기 비교해서 구조도가 맞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고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우리 어떻게 풀어요?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는 아무도 못 풀어요.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 풀이 과정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은 외워서 따라가지. 그러다가 숙지가 되면 나중에는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얘도.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설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문은 나중에 봅니다. 지문 들어가 버리면 또 헷갈려. 봐. 야 진짜 이제 주제 구조 맨날 물어봐. 근데 봐요. 내용 물어요? 아니 구조만 묻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문. 외부성의 정의 예시, 문제 원인은 이런 건데 그 관계는 코즈가 대기를 했고 상호성과 재산권 획정에 대해서 주제 세팅한 게 이쪽으로 갔네. 바로 정답. 주제보다는 구조를 묻는 문제였고 용어의 개념 정의. 아하 정확하게 1단락.
구체적인 예시는 1단락, 2단락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 권위자의 견해. 3단락의 질문, 답변, 코즈가 뭐라고 했어요? 4번 선지도 그래. 질문, 답변, 오케이. 정답 5번 끝. 보입니까? 쓸데없이 무언 이걸 발췌독하고 있어. 제가 제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아니, 읽는 스포츠 아니라고요. 눈 운동 아니에요. 시력 측정, 시력 테스트 아닙니다. 고3 시험이. 옛날 시험은 그랬겠지. 옛날 시험은 쉬웠잖아요. 정보량 봐봐. 4분의 1이요. 그런데도 시간은 심지어 더 길어. 그런 시절의 시험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여러분이 10살, 20살, 30살 많은 사람들도 다 수능을 쳤어. 수능 역사가 27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수능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기를 해. 야, 수능은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얘기할 수 있죠. 자기 경험이니까. 근데 여러분 단계에선 다르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왔다 갔다 일치 문제냐고 좀 생각을 하고 보세요. 제발. 구조 개념 잡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 역시 봐봐.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가 첫 번째 세팅이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묻는 거는 뭐겠어요? 좀 더 디테일한 원리 같은 걸 묻겠죠. 그럼 그게 뭐야? 기억. 기억이라고요. 기억이 뭐예요? 상호적 성격. 역시나 첫 번째 주제. 보이죠? 그래서 자, 여기다 잡으세요. 여기다가 T1 상호성 묻는다고. 보였습니까? 근데 봐. 다시 이쪽으로 와. 지금 문제로 잡아주세요. 상호성 정리 끝났잖아. 이거예요.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고객님들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꾸 선지 하나하나 놓고 OX 따지는 건 약간 능지의 문제라고 봐요. 인격 모독 아니야. 그냥 팩트야. 혹시 더 기분이 나쁜가? 보세요. 잘. A한테 이득, B한테는 손해. 반대로 A한테 손해, B한테 이득.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뭐겠어요? A가 봐봐. B한테 손해가 아닌 경우니까 이거잖아. A한테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B는 이득. 잠깐만요. 왜 4번 틀렸는데? 그러네. 4번 틀렸네. 다시. 잠시만요. 봅시다. 3번 봅시다. 봐봐.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했어. 봐.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한 케이스야. 그럼 이 케이스죠. A가 이득. B한테 손해. 근데 손해를 끼치지 못하니까 이 케이스죠. A는 마이너스. 그럼 봐. A의 손해 증가. 맞네. 보여요? 다시 봐. A한테 B한테 손해를 못 끼치게 만들어? 그럼 이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 A가 B한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네. A한테 손해. A가 B한테 손해를 못 끼치게 되네. A한테 손해. 됐어요? 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이게 왜 맞고 왜 틀리고를 자꾸 따지게 들어가게 되는 이유. 봐봐. 지금 뭐냐면 상호성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문에서. 맞죠? 정보량 터지고 했으니까 다 털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 발췌도구로 1번을 푼 거야. 오케이. 발췌도구로 2번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야. 뭐가 잘못됐지? 고쳐. 뭐가 잘못됐지? 고쳐. 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보여? 즉 무슨 얘기냐면 상호성의 원리 이해를 했냐? 그래서 적용할 줄 아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지. 선제 하나하나 OX 하면 뭐 할 거냐고 도대체. 제 말 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맞잖아. 자, A가 B한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얘잖아요. 그럼 A한테 손해네. 정답 3번 끝이네. 그냥 보이는 거지. 원리 이해라면 주제자를 잡으면 그냥 보이는 거지.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주제를 잡으면 원리 이해에서 적용하면 그냥 보이는 거지. 뭘 이거 자꾸 발제도 왔다 갔다 하냐고. 다시. 선지 OX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지문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이게 있나? 있구나. 정답. 여기에 이게 있네? 없구나. 오답.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안군동이잖아요. 시력 테스트예요. 읽는 스포츠라고. 그걸 고3 시험에 내요.
초, 중, 고1까지 낼 만큼 냈어.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다르죠?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이 다르죠? 그거야. 아시겠어? 계속 봅시다. 3번 문제. 그러면 뻔하다고. 자, 봐. 첫 번째 전체 관통 주제에서 중요했던 얘 세팅했죠? 그러면 아마 얘를 묶거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재산권을 획정하고 이런 과정을 보기에다 때려박아서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이따 풀 거야. 야, 근데 이 문제 정말 나는 잘 됐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봐봐. 지금 코지의 생각 핵심은 첫 번째 상호성이고 이건데 이게 엮여있다는 건 알겠죠? 상호성이 원인인 거야, 사실은. 상호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권 획정이라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봐. 자, 1, 2, 3단락은 결국에는 크게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4단락에서는 상호성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획정이라는 해결책이라는 TCS 구조로 잡은 거야. 이 글의 전체 구조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전체 관통하는 내용은 받고 어차피 P야 도입부고 기출됐으니까 낼 것도 없어. 그러면 C에 대해서 묻겠죠. S에 대해서 묻겠죠. 그런데 좀 더 한층이를 파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지 생각이 딱 보이는 거야. 잘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본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통념에서는 공장이 원인이라고 공장 탓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장 니네가 문제니까 오염물질 좀 내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지는 뭐래? 야, 생각 좀 해보자. 그게 아니라 왜 거기서 고기를 굳이 잡는 거야? 자,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얘한테 이득이면 손해, 얘한테 이득이면 손해. 즉 상호성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둘 다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4단락을 줄글로 읽어버리면 여러분이 왜곡이 돼.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는 코지가 뭐라고 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냐면 코지가 뭐라고 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냐면은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민이 거기서 고기 잡는 게 문제야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4단락을 주제 구조를 똑바로 특히 구조에 집중해서 정보처리 해놓으면은 뭐가 보이냐? 그러므로 끝부분 단계성 요약 정리하는 연결사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로 성정하면 안 된다. 누가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로 성정했어요? 통념,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 문제야. 보이죠? 그러니까 코지의 생각은 뭐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장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성 때문에 얘가 손해면 이득, 얘가 손해면 이득이라서 한쪽으로 몰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오케이? 와, 그럼 답이 바로 뭐예요? 정답이 뭐야? 왜? 통념이잖아, 통념. 보세요. 그냥 통념적으로 야 공장이 문제네 라고 해버린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코즈는 무슨 얘기야? 일로 와. 얘한테 이득이면 얘가 손해. 반대로 얘한테 손해면은 얘가 이득.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재산권을 획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적용을 한 거야. 그럼 시작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통념 비판에서. 그러니까 통념 비판 세팅. 야 이거 통념 얘기를 한 거네. 아우 정답 1번. 이해됐어요? 코즈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잖아. 이해가 잘 안 되니? 봐봐. 코즈는 야 왜 한쪽한테 가해자라고 하는 거야? 상호성 때문에 한쪽이 가해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한테 몰면 안 되고 재산권 획정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통념이 잘못됐다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근데 얘는 뭐야? 야 공장이 문제네 라는 통념 그대로 박아놨잖아. 당연히 아웃이죠 1번. 이해됐어요? 그러면 5번도 정답이 되게 쉽게 보여. 사번 선지. 이것도 봐요. 이것도 봐. 야,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재산권을 어민한테 줬더니 공장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강물을 만들어 쓸 테니까 이익 보전 해드릴게요. 오염물질이 더 배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 즉 문제 원인을 자꾸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공장한테 문제 원인을 돌리네? 통념이네. 아웃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일로 와.
법경제약. 재산권 부여가 문제. 아무한테나 줘봤더니 법질서가 깨지네. 법적 정당성에서 줘라. 이율 배반적이네. 효율성한테 줘라. 다른 가치 없니? 그래, 고려해보자. 자, 보세요.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코즈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얘는 그래서 알 수 없으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추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때는 나중에 할 거야. 필요시 좁히고 발췌도구를 하든 원리를 잡든 할 거예요. 그 다음 재산권이 획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 맞잖아. 그래 주제잖아. 문제 원인은 재산권 획정. 그럼 당연히 재산권 부여를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율 배반적일 수 있겠구나. 아까 7달러의 P2. 환경보호라는 가치. 아까 8달러의 P4. 그렇더라도 재산권을 줄 수 있겠군. A4. 5번. 얘기했잖아. 야, 공장 잘못이네. 그래서 오염물질이 줄겠네. 아니, 늘 수도 있다니까,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답 4번. 보입니까? 핵심 원리 이해지, 세부 내용이 어그로 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이 존나 좋은 친구들은 착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다 털어도 된다고. 근데 결국엔 이런 문제에서 박살. 자, 그리고 봐. 4번 문제. 이거 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 유추. 무슨 얘기야? 갑자기 갈릴레오 얘기가 나오잖아. 이거잖아요. 비현실을 가정하면 현실을 할 수 있다. 끝.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 세계 이해도 힘들다. 정답 2번.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자, 필기하시고 다시 한번 30초씩 필기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문 읽지 마. 제발. 지금은 제 필기 내용, 수업 내용만 소화를 하고 질문을 하세요. 지문으로 들어가면 또 깨진다니까. 이상한 습관이 듭니다. 자꾸.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매나국 참석률 점점점 저조해지고 주말 모의고사 참석률 점점점 저조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전환도 반전도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인데 차차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자 필기 충분히 시간 줘요. 30초씩 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시작할게요. 봅시다. 경제에서 외부성이란 형광펜 박스 쳐주시고 정의라고 써주세요. A 행동이 B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는데 1번 A가 B에게 대가를 받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면 아 그렇구나 오케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게 기출 연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적으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소화가 안 되게끔 내거나 덧붙일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염두하라 그랬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행동, 이익, 손해 받거나 배상하지 않는다. 계속 봅시다. 경제학자들에게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 봐봐. 외부성이라고 일단락 주제 그대로 받았죠. 연결해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피해나 이익? 야 이거는 아까 외부성 그 자체잖아. 그런데 발생한다는 사실보다는 그럼 뭐가 있겠네.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최적 수준 즉 환원했죠.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보다 과대 과소한 게 문제구나. 문제 원인이구나. 즉 사회적 최적 수준 끝. 그래서 주제 외부성의 정의 예시 외부성 문제. 외부성 문제는 외부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 과소하다. 그게 외부성 문제 원인이다. 그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내용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예시까지 100% 소화할 필요는 없잖아. 물론 이건 있어. 사회적 체적 수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읽어봤어. 알겠어요? 알겠어? 잘 들어. 경제에 대한 배경식이 있거나 경제에 대한 마인드셋이 된 학생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가 아인슈타인 지문도 풀 건데 거기에 관성계라는 게 나오는데 물리 선택한 학생들은 관성계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 그런데 물리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왜?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봐도 모르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돼. 왜? 예시잖아. 그리고 주제 흐름이 있으면 정보같이 낮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2단락은 하고 넘어가도 어떡하지? 좋아. 3단락 초반부를 보고 결정할까? 초반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 얘들아 빨리. 세팅을 딱 하잖아요. 그렇다면 1단락 현관펜으로 쭉 이어줘요. 2단락 사회적 체적 수준 쭉 이어줘요. 관계가 그래 주제구나. 드디어 토픽 세팅. 물음표 Q 노벨 경제학상. 존나 천재네요. 코즈 씨가 대답을 해주겠대요.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봐 일단 외부성 유발 영향이 있네. 재산권이 획정이 된다면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결되는구나. 됐어? 오케이. 단계가 있고 넘버링 처리 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근데 봐. 아직도 4분의 1이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아직도 4분의 1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봐요. 아직도 4분의 1이야. 자, 여기서 형광펜으로 끊어. 4단락 넘어가는데 끊어. 끊어요, 빨리. 끊었어? 그럼 보세요. 4단락. 고제 정리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요. 그러면 1번, 2번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기 있다. 첫 번째 1번 상호성. 그럼 상호성이 뭔지 잡아야 되잖아. 현관펜으로 상호성 밑줄 한번 쳐봐. 한 4번 나와요. 여기 상호성. 그 다음에 여기 상호성. 그 다음에 상호성. 여기 상호성이란 다음에 상호성의 정의. 빨리빨리 필기해요. 현관펜 밑줄 써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봅시다. 강물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인해 공장과 어민 간의 다툼이 일어난 사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례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문제, 결과, 다툼이라는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100% 통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생각 통념이니까 써주시고요.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했다는 이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장이 문제의 다시 원인, 니네가 문제 새끼들이고 그래서 공장한테 제재를 가해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판하죠.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코즈 씨는 뭐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왜? 왜 거기서 고기를 잡으세요? 즉, 굳이 거기서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됐니? 그럼 봐봐. 얘는 지금 공장 문제가 아니라 어민 문제라는 거야? 그게 통념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뒤쪽에서 봐. 상호성의 개념을 이해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즉, 공장한테 이득이면 어민한테 손해지만 반대로 어민한테 이득이면 공장은 못하니까 손해야. 그런데 봐봐. 이렇게 해서 100 마이너스 10인 경우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는 플러스 90이 됐지만 얘는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90이 된 거거든. 그럼 사회적으로는 뭐가 더 좋아? 이게 더 좋은 거거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거는 따져봐야 아는 거지. 상호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따져봐야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 탓이라고 한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일단 통념을 깨놓는 구조로 사고 흐름을 잡아준 거야. 사고 방식을 잡아준 거라고. 논리를 잡아준 거라고요. 사진 찍어 올렸니? 필기하셔야 돼요.
제가 막 썰 풀 때 너무 이러고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 우리 고객님들 필기하셔야 돼요. 손으로 머리에 입력 저장하시는 겁니다. 계속 따라서 코지는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상호성의 문제다. 뭔 소리일까? 이 큰 따옴표 이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뒤쪽 내용에 이것을 개념한 것이 바로 상호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개념을 자주주면서 정의를 얘기하는데 뭐냐? 두 경제 주체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그러면은 B의 이익은 A의 이익 감소겠네? 아하, 그러므로 이런 결론과 주장이 나온다. 됐어요? 뭐라고? 한편 일방 가해자 피해자 하면 안 돼.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통념 비판 오케이. 보통 사람들은 공장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이유는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성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계속 갑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네. 자, 이제 그리고 뭐라고요? 두 번째 함의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주제 세팅으로 갑니다. 재산권 획정을 한대. 왜지? 왜일까? 왜 이거 해결 방법일까? 자, 불분명한 권리관계가 원인이었대요. 재산권 부여를 해주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재산권 부여를 하면 두 번째 내부화되고 세 번째 협상계약을 할 것이고 네 번째 거래 비용이 없다면 다섯 번째 해결이 되는구나. 따라서 아까 3달러 나왔던 내용 똑같네. 그래. 즉 재산권 획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단계별로 나열한 거죠. 계속 봅시다. 공장과 어민의 사례는 예시 적용.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 그 내용이니까. 얘네들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손해배상 줘. 알았어. 그냥 사용료 내놔.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황금 어장이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객이 많이 잡혀. 그럼 어민 입장에서 그냥 내 사용료 낼게. 근데 공장하지 마. 알았어? 또는 우리가 그 오염 저감장치 달아줄 테니까 그거 달아라. 너희 공장이 피해 안 됐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죠. 왜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비현실적이지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근거, 정확하게는 비판 근거, 그리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다. 제한된다는 것이다. 비판 근거. 하지만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가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아하. 가정을 통해서 현실 이해가 더 깊어지는구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논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비추.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너희는 비현실적이야. 알아. 근데 비현실을 가정해서 현실 이해가 되잖아. 자, 그리고 또 안 끝나네. 진짜 요즘 질문들은 언제 끝나나 모르겠어요. 현관펜으로 그으세요. 요즘 질문 아주 끝이 안 납니다. 고재정리는 법경제약이 또 붙었구나. 왜 그럴까? 재산권을 누구한테 할래? 그러네. 뭐라고 대답하겠대? 이것도 난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즘 EBS 질문들이 존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포인트를 과장해서 만들어놨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네 가지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EBS 질문 가지고 연습을 빡세게 하잖아요. 진짜 개이득 진짜. 그리고 나서 내신이든 사설이든 풀어보세요. 희한하게 존나 쉬워져 진짜로. 봅시다. 자, 일단 뭐래? 첫째는 아무나한테 한번 줘보재.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법적 정당성한테 그럼 줘.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율배반적이다. 까다롭네. 그러면 알겠어. 좋아. 효율성을 줘봐. 효율성을. 해결된 것 같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필기 빨리. 자, 잘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자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게, 선생님 어디다가 밑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게 실기적인 느낌이야. 기능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야구 선수야. 그러니까 야구 빠따 스윙을 딱 배웠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 손을 찍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약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손을, 야, 누가 배트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치겠지. 배트를 칼싸움을 하는 건 아니잖아. 골프 스윙을 하면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니까 궤적가 아래로 갈 거 아니야. 검도는 아니잖아요, 검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애당초 그 질문 자체는 선생님 이거 검도인가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다 보면 보인다고. 오케이? 계속 봅니다. 마지막 달라. 하지만 재산권 획정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을 고려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판결을 할 때는 경제적 효율 속에 다른 원리 없냐? 있겠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기로 딱 오세요. 네, 오세요 일로. 야, 재산권 뭐 해보자. 아무나한테 줘봐. 야, 법질서 개판나. 그래, 법적 정상수 줘. 1년 저기야. 야, 효율성한테 줘. 그래, 가치 없네. 그래, 고려해봐. 오케이. 자, 사진 마지막으로 필기 30초씩 딱 하고 필기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쭉 하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한 장면당 30초. 나머지 30초는 필기 마지막. 자, 필기 다 끝난 사람은 지문 보지 마. 수업 필기. 수업 필기와 수업 내용 이해하세요. 마이크 잡힙니까? 자, 그러면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1단락에서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외부성의 정의 예시 2단락에서 근데 외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성의 문제 원인은 사회적 최종 수준보다 과대가 방법이 문제다. 야, 그러면 뭐지? 오케이. 3단락 그 관계를 주제 세팅, 코드가 대답을 했는데 외부성에 어떤 영향을 줄 재산권을 획정하면 해결이 된다. 됐죠? 2단락 후반부에서 처리 안 되는 정보가 있는 것도 어떤 설계였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이런 걸 털어내는 거고 흐름을 잡는 거지 여기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이런 데서 변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세팅 두 가지 합의 첫 번째는 상호성, 두 번째는 재산권 획정. 여기서도 막 중언부언해.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상호성이 문제 원인이라는 거죠. 한 놈한테 이득이면 한 놈한테 손해, 한 놈한테 손해면 한 놈한테 이득. 어떻게 해야 돼? 재산권 획정을 해주면 이런 일을 거쳐서 해결이 될 것이다. 야, 근데 너는 거래 비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비현실적이잖아. 물리학 법칙처럼 비현실을 가져온 현실 이해에 도움이 되잖아. 야, 그러면 재산권 누구한테 부여할 거야? 이렇게 해보자. 끝. 오케이. 답이 그냥 아주 눈에 그냥 보인다고요.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서술 방식. 자,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 플러스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나 용어의 개념 1단락 정의, 예시, 권위자 견해, QA로 대답 코즈의 견해 3단락 여기까지 끝. 분류가 어디냐고. 됐어? 그럼 꼭 이거 선생님 분류가 아니라 뭐예요? 뭐 분석인가? 아니 그 뭐 찾으면 뭐 할래?
그러니까 그게 답답. 아, 당연히 틀렸잖아. 그럼 분류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분석인가? 죄송해요. 분식은 아니잖아. 죄송해요. 이런 드립 싫어하잖아. 미안해. 안 칠게. 분위기 너무 안 좋아, 지금. 자, 분석, 제발. 그러니까 선지 OX, OX가 내신 대비나,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기엔 좋죠. 왜? 뭔가 한 것 같잖아. 약간 어려웠잖아. 하고 나니까 뭔가 남잖아. 뭐 하냐고. 시험장 가서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상을 분류?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야, 분류가 아니라 뭐예요? 분석이야? 외부성 문제에 대한 분석. 근데 분석은 유기체를 쪼개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라고. 알겠어요? 안 하는 게 나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각의 특징? 각각이 틀렸나? 제발 좀 진짜. 제발 나 진짜 머리 쥐날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요, 시간 충분히 두고 초등학생한테 줘도요, 각각이 틀린 것 같아요. 분류가 틀린 것 같아요.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또, 야, 대상 구체야 추상이야? 추상적인 것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이론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호주의 함인 두 가지니까 분류 아니야? 끝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정말 기분은 좋을 거예요. 왜? 공부한 거니까.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거 했어. 성취감도 생겨. 나 진짜 공부 오늘 많이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만족. 시험 성적은 그대로. 아니,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인 학생들은 내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고1이 기초특강, 기반특강을 할 거야. 그래서 내신 개념과 수능 개념 기반을 잡아주고 이런 거 하나씩 따지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생 중에 고2와 고1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은 고3 또는 재수 D-500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D-200 끊겼고 D-200인데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미 결과는 보인다. 오케이, 우리 고객님들 잘 아시죠? 계속 봅시다. 이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주제구조 세팅에 T1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결국 정리하면 A한테 이득이면 B한테는 손해. B한테 손해를 못 끼치게 한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 3번.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됐다. B한테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B한테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A한테 손해다. 끝. 뭘 지금 따지냐고 나머지를.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3번 보기 설명과 해설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시간에 해버리면 또 헷갈려, 니네가. 수업 내용을 다수하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자,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공장이 매연 유발하는 주체야. 이게 원인이라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건 뭐라고? 통념이라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상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쪽에다가 주면 안 돼요. 즉 통념 비판이라는 사단락의 구조가 잡혀 있고 얘는 통념을 그대로 박아놨네. 아웃. 보였다고. 됐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야. 알겠어요? 훨씬 시간과 정확성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논리자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보기 내용 이해해가지고 이게 왜 틀렸고 이만큼 따지려고 그러잖아. 할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근데 그것도 피지컬이 돼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 피지컬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포텐이 있어. 100준이 100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다분해. 그걸 내가 실현시키는 게 우리 고객님들이 수강료 내신 이유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선생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가능한데 나중에.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원리의 적용으로 갖고, 자, 4번 문제에서는 이제 그러면 논리 구조 또는 논박 구조를 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야,
예상가는 반론에 재반박을 했는데 이것 좀 풀어줘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를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 가상세계 이해 못하면 현실세계 이해도 힘들어. 그렇구나. 정답 2번. 보였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빨리 필기해. 빨리 사고 그럼 따라오세요. 이 사고방식을 배워야 돼. 우리가 미분법을 몰랐죠? 선생님 수업 듣고 이해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퇴적층의 원리를 몰랐죠? 그럼 퇴적층에 대한 이해를 했죠? 청구의 원리를 몰랐죠? 청구의 원리를 이해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뭘 자꾸 안다고 자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재산권을 주는 외부성이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겠군. 봐봐, 그 얘기잖아. 봐봐. 야, A1이네 이거. 아무나 줘봐. 안 될 수도 있죠. 해결하려고 왔더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죠. 야, 여기서 끝나니? P2로 이어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어디? P4, A4로 이어졌잖아. 보이죠? 그래서 후반부인 7, 8달러 가지고 구조를 딱 세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통념이라니까. 무슨 얘기냐? 봐. 어민에게 주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 거래요. 아니, 왜 줄어드냐고. 거래해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막 오염물질 쌓아내면서 어민한테 피해보상 충분히 해주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데. 즉, 오염물질 배출이 원인이라고 세팅을 한 거잖아, 지금. 됐어요? 통념 세팅에 초점 두고 통념 비판이라는 구조에다가 집중해서 정보 처리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 같은 가치와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과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야, 얘가 한 90% 정도 얘가 의심돼. 그럼 우리의 한정된 피지컬과 자원으로 정답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필기 마지막으로 하시고 잘 들어. 이제 한 장 파이널 PDF 올려주시고요. 지금 한 장 파이널 첫 장을 보시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첫 장을 보시면 오늘 설명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과학기술 파트 읽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 5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페이지에 있는 요즘은 풀 거야. 시간이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아주 많이 안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체어가 아예 안 돼 있거나 덜 돼 있거나, 두 번째는 과학기술 피지컬이 경제 피지컬보다 많이 약한 경우야.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러분한테 하면 컬러로 이게 안 갔을 것 같아. 교재 지금 흑백으로 찍었죠, 이거 우리. 오케이. 이게 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게 원래 작년 파이널에 있었던 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표 좀. 표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잠깐 5분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여러분이 받은 교재 1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 보시면은 17학년도부터 평가원의 기출변화가 급격히 달라졌기 때문에 다 실어놨고, 이게 파이널 과정쯤이 되면요, 쭉 훑어보면은 내용, 구조, 연계 흐름이 다 잡혀야 돼.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반면에 3페이지는 작품들만 얘기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비평교육, 이봉교육, 장르복합 등등 해가지고 뭔가 평가원의 기출연계 흐름을 잡아들이기 위한 구조를 잡은 거고, 비문학은 다시 한번 예를 보면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수야. 그래서 오른쪽에 주황색 좀 있는 점수들 보면요, 표준 점수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만점이 139.31점이에요. 이거 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 얘들아. 재작년 시험이었을 거야. 4개 틀리면 서울대 다 떨어졌어. 100%는 아니고. 불합격률이 90%, 3개 틀리면 한 50%, 2개 틀리면 합격률이 한 80% 가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과목에서 틀린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잼돼 있어, 최상위권은.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 12% 내지 15%가 다 똑같은 1등급이야. 탐구는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막 등급 하나씩 깎여. 바꿔 얘기하면 탐구도 위에서 다 잼돼 있다는 얘기죠. 수학은요, 4점짜리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3개 틀리냐 싸움이야. 근데 국어 봐. 즉, 수학도요, 가형은 표점이 많이 나와야 125에서 130이에요. 나형이 130에서 135야. 압도적으로 표점이 높은 과목이에요. 아무리 이과 학생들 보정점수 들어간다고 해도요, 가중치 들어간다고 해도요, 국어에서 변별돼.
그 변별된다는 이유가 옆에 1등급 컷과 2등급 컷을 보면 알아요. 보세요. 만점 100분이 100, 1등급 컷 100분이 96, 근데 표점 차이는 9점 차이나. 근데 2등급 컷 100분이 7점 차이 나는데 표점 6점으로 줄죠. 그러니까 국어는 1등급 최상위권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요. 2등급이 이만큼 몰려있는 거야. 알겠어요? 변별이 되려면 어디서 승부나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수학 킬러랑 똑같아. 90, 100, 96, 92, 98. 92, 98이 엄청 몰려있어. 알겠어요? 전략 과목이라니까. 제발. 장난 아니야. 제발 좀. 승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심지어 보세요. 원점수 차이가 6점이야. 1컷, 2컷이. 그런데 표점 차이도 6점이야. 오케이? 근데 100점과 1등급 컷이 10점 차이, 표점도 10점이야. 보이죠, 그러니까. 100분위 차이는 4점인 애들이 10점 차이 나고 있고 100분위 차이 7점인 애들이 6점 차이 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급이라는 왜곡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같은 1등급이 아니야. 진짜 국어는 제발 같은 1등급이 아니야. 존나 다른 1등급이야. 진짜로. 더군다나 올해는 선택 과목. 이거 진짜 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어 씹어 드셔야 돼. 제발. 그러려면요. 겸손하게 수업 잘 따라오시고 어려워도 복습을 열심히. 오케이?